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였다는 것을 금융위는 이미 알고 파악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상을 공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병조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우리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님, 또 기재위의 박원석 의원님, 그리고 외환은행 노동조합 김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전성원 교수님, 그리고 론스타 공동대책위의 김덕의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성진 변호사님, 그리고 권영국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우선 이번에 새로 정보 공개된 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 밝혀낸 자료에 대해서 전성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을 금융위는 2008년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료는 금융위가 요구해서 론스타가 1년 반을 버티다가 결국 제출한 것이었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 자료를 몰랐다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자료다, 이렇게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2년 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1년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이 자료를 다 무시하고 지금부터 정확히 3년 전인 2011년 3월 16일에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론스타의 한국 철수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간단히 이 제2차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승소의 결과로 나타난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포해드린 자료를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별도로 이 유인물이 나오고 있겠습니다만, 우선 2007년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투자한 투자자 중 한 명인 론스타 펀드 포 US의 투자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감독당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168쪽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론스타의 모든 펀드는 동일인이다. 론스타 펀드 1호부터 그 당시까지 이제 주도 활동을 했던 펀드가 5호인데요. 1호부터 5호는 모두 동일인이다 라고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뭐 3호, 4호가 같은 펀드냐 다른 펀드냐 이런 얘기가 한동안 있었는데요. 이거는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IST 소송에서도 론스타는 3호 펀드와 관련한 스타타워 매각의 세금 부과 문제와 4호 펀드와 관련된 외환은행의 매각 관련한 것을 동시에 마이클 톰슨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3호, 4호가 동일이냐 여부는 지나간 의미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눈물겹게 찾아냈던 론스타의 해외 투자자, 솔라레 호텔, PGM 골프장이 이미 2007년에 감독당국에게 그 존재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계열사에 대한 재무제표 자료는 감독당국이 1년 금융위원회가 정확하게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해외 자산에 대한 계열사 재무제표를 내라, 그렇게 해서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냈습니다. 여기는 9월에 낸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 제 605쪽에 있는 자료인데요. 론스타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좀 잘 적어서 안 보이겠지만 PGM 골프장 우리 회사다. 두 번째, 금융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산업자본이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줄부터 먼저 가면 솔라레 호텔 우리 회사다. 산업자본이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찾아낸 또 하나의 론스타 숨겨진 계열사 모크 가서원을 결혼식장 가지고 있던 아수 엔터프라이즈, 그것의 일본식 발음이 가슈입니다. 가슈 엔터프라이즈 우리 회사다. 산업자본이다. 그래서 일본 엔화 표시의 자산 총액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당시 환율인 1엔대 7.8183 원을 곱하면 이 수치를 합계하면 벌써 2조가 훌쩍 넘습니다. 거기다가 이건 2006년 자료이기 때문에 국내 극동건설이라는 또 다른 비금융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받은 금융위원회가 환율을 몰라서 나 이게 2조가 넘는지 몰랐다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금융위는 제출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진동수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2년 동안 MB정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부터 하나은행 김승유 회장이 론스타와 접촉을 해서 외환은행 매각 작업, 인수 작업을 시작을 하고 11월 25일 날 미국 가서 존 브레이켄 회장하고 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금융위원회가 2년 동안 묵혀두었던 이거를 꺼내서 먼지를 털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를 내라. 그래서 12월 24일에 그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을 보시면 하루에 3년 반 7개 반기의 대주주 적격성 자료를 한 번에 다 냅니다. 그리고 그 낼 때는 일본 계열사는 다 빼고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3년 전 지금쯤 새로 취임한, 정확히 1월 6일에 취임한 2011년 김석동 위원장이 이 자료를 보고 론스타는 비금융 주력자라 볼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금융위원장인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그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국회의원 또 언론 분들께서 신재윤 위원장은 무슨 일을 했나? 김석동 위원장은 왜 이 자료를 묵살했나? 진동수 위원장은 왜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조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라 2011년부터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돈을 본격적으로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2011년 3월 달에 송금, 2011년 7월 달에 특별배당, 이것들은 한국은행이 반대했기 때문에 론스타 또는 론스타 더하기 수출입은행의 의결권을 4%로 제한한다면 다 부결되는 안건이었습니다. 그 국부를 찾아오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성인 교수님께서 예, 정상인 교수님께서 이번에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기초해서 그동안 금융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직무태만 범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우리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께서 정부 관계자의 책임 추궁, 또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환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김근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외환은행 직원들은 지금 참담한 심정입니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그간 모든 자료, 인터넷 자료, 국회 자료,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 금융위에 산업자본이라고,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그렇게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비금융 주력자, 산업자본이 아니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론스타의 먹튀 탈출을 도왔습니다. 우리 외환은행 직원들 론스타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에 살아왔습니다. 론스타가 들어올 당시 사랑하던 동료, 선배,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외환은행 직원들 지금도 여전히 론스타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외환은행 정부 당국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있습니다. 우리 외환은행 정말 이번 기회에 잘못된 거 제발 정상으로 좀 돌려놓으시고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이제는 진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정무위에서 또 기재위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파헤치고 또 앞으로 책임 소재를 갖다가 물어나갈 의원님들 발언 순서가 있겠습니다. 김기준 의원님. 김기준 의원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을 결론을 내면서 론스타를 금융주력자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한 말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입증할 자료가 별로 없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사실을 이미 알고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힘쓰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헌법소원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거기에 이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서 헌법소원이 제대로 된 결론으로 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적반하장격으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ISD에 제소한 이 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재위의 박원석 의원님. 예, 굉장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에 참여연대에서 일을 하면서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여름에도 똑같은 기자회견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자리에 계신 전성인 교수님을 비롯해서 시민사회에 계신 전문가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을 다양하게 찾아냈습니다. 일본에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고 또 호텔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금융위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금융위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금융위가 제대로 판단만 하고자 했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비금융 주력자 여부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론스타가 자산을 매각하고 대한민국을 떠나기 직전에 가서야 법문상 비금융 주력자지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라는 말 한마디로 론스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천문학적인 그런 매각 차익을 실현하고 먹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철저하게 유린당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상 론스타의 범죄적 행위를 방조하고 지원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과연 이런 상황이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올바른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부합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돌아왔습니까?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떠나자마자 수조 원대의 그런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통해서 아직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론스타 사태 이대로 끝이 아니고 외환은행 사태의 진상규명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정에서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했던 책임자들 철저히 밝혀내고 진상 철저히 규명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열고 다시 원점에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0시부터 중앙선관위원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정무위의 이종걸 의원님.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론스타냐, 이미 사라진 론스타 이슈를 가지고 왜 저들이 저러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론스타는 형식적으로는 많은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이 나라를 떠난 이후에도 ISD, 한미 FTA의 가장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ISD 조항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을 현재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은행에 이것이 매각되면서 당시에는 사실상 이 사실이 밝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에서 제대로 사실을 규명해냈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고 원상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어서 하나은행에 매각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이 점이 최고 론스타 공대위에서 밝혀낸 사실과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의 공개된 사실들을 눈 감고 묵비하고 론스타를 도와준, 그럼으로써 우리 금융제도의 근간에 흠을 내고 뒤흔들었던 이 론스타 사건을 분명히 이제라도 바로잡고 또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책임을 물을 때 이 후진에 빠져 있는 우리 금융 질서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필요성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목해 주시고 이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뛰고 있는 론스타 비대위에 대해서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어서 론스타 공대위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기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했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론스타에 대해서 가처분 시성도 했고 직무유기로 고발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권영국 민변노동위원장님 모시고 이번 이 사태가 어떤 범죄인지 어떤 고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금융조작위원회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08년도에 그 론스타에서 스스로 자신들이 그 비금융 주력자임을 자인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2010년 12월 그리고 2011년 3월 16일 날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다라고 발표할 때까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 자료를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직무유기의 범죄를 행하였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 금융 주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산업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음 주주들, 그러니까 론스타 다음 주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한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결국 금융위원회의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심각한 직권남용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한 부분을 엄밀하게 검토하여 조만간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사실 이 사건의 주모자는 론스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태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한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지금 소액 주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당시 의결권 행사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의결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소송을 참여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시고 이 소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러난 자료들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주요 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지배했던 론스타와 론스타를 지배했던 존 그레이켄까지 모두를 엮어서 외환은행에 끼친 손해 3조 5천억 상당을 예산이랑 외환은행에 돌려놓으라는 소송입니다.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미 저희들 입증 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보 공개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 론스타도 자인하고 있듯이 자기 자신이 비금융 주력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이번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소송에 추가적으로 증거로 제출해서 론스타가 처음부터 비금융 주력자였고 한 번도 비금융 주력자가 아닌 적이 없었다, 산업자본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부를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ISD 소송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적반하장으로 엄청난 국부를 유출해 나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더 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저희들 ISD 상관없이 이번에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통해서 론스타로부터 3조 5천억 받아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산업자본이나 비금융조력자였다는 사실들을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댔습니다. 저희들이 분노가 서르고 치밀어 오르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론스타 금융당국이 그동안 저희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일본 골프장을 팔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금융 주력자였다고 사실을 밝혔는데,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들이 밝혀졌고요. 더 재미있는 것들은 2011년, 12년 3월에 법원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골프장을 팔기 전까지는 산업자본이었다라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법원에서 판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맞춰보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이 의심까지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ISD 소송 4조 원 소송입니다. 국민 세금 4조 원이 뺏기냐 말기냐 라는 절체절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기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아니 이것들 국익을 위해서 좀 나서주기를 호소드리면서 이상 기자님들 마치기 전에 다시 마지막으로 민명도 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보도자료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압축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는 김석동, 진동주 등 역대 금융위원장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아울러 그 당시의 책임자 중에 하나로서 현직에 있는
현재 신재훈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